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요. 영상 하단에 꼭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뭐 질문이 있다라고 하신다라던가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댓글까지 달아주신다라고 하면은 읽고 뭐 이제 제가 답변 가능한 선에서 답글로 이제 댓글까지 저도 남겨드리도록 하니까요. 해당 부분들 도움 받으시면은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가 지금 이제 어느덧 8,800명 다음 주 초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만 분이 돌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등 타이밍 지금 구독자 만 분 이벤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삼성 250조 인공지능과 로봇 투자 관련된 로봇 보고서 100% 무료로 지금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뭐 애니메이션이라던가 뭐 영화 이런 데서 이제 뭐 터미네이터 이런 데서 이제 로봇을 보셨지 주식 투자에 있으셔가지고는 해당 부분을 이제 조금 어색하시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있어서 어디 쪽을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지 주요 로봇 공학부터 관련된 이슈들 관련주 종목들까지 총 정리를 해놓은 자료집이니까요. 이거 받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2의 에코프로비엠 지금부터 400배 성장 2차전지 이 종목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꼭 주목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98% 하이니켈 양극재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죠. SM랩 쪽에서 지금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직 양산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국내 배터리 3사와 협력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하이니켈 양극재 같은 경우는 조만간 이제 98% 초고도 뭐 이제 뭐 99.999 이런 게 나오게 생겼어요. 이런 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거의 이제 이 2차 전지로 볼 수 있는 이 니켈이 들어가는 2차 전지에 있어가지고 출력 같은 경우는 한계치에 현재 도달을 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2차 전지 전기차 쪽 뉴스를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쪽에 픽업 트럭 굉장히 크죠. 포드 뭐 완전 뭐 남자다움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픽업 트럭 아니면은 심지어 이제 지금까지는 기술의 한계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었던 전기 트럭들이 지금 상용차로서 상용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2차 전지가 배터리 성능이라는 내용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한계치에 이제 도달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차세대 이 배터리로 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2차 전지가 배터리 성능 쪽에서 이 고속 충전이라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쪽에 500조 2차전지 보조금 인플레이션 대응 법안이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서 내년부터 이제 발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지금 보조금 인플레이션 대응 법안에 따라서 중국의 배터리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완전히 배제가 되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세대 음극재 시장 400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현재 제주는 배터리 셀 기업들이 부리고 돈은 이제 이 양극재 회사들이 버는 그런 그림들이 이 2차전지 쪽에서 나와주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폭발하는 시장 속에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던 부분이 양극재 회사였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쪽이 지금 이제 2차전지 쪽의 대장주로서 대세 상승을 거둬낼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해당 부분이 지금 이 무게추가 고속 충전으로 이동이 되는 상황에서 이 차세대 음극재 시장을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의 무게중심이 이동이 되고 있다. 배터리의 원가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재가 60%를 차지를 하는데 이 60% 중에 대부분이 양극재가 차지를 한다라고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배터리의 40%가 양극재고요. 그리고 13%가 말씀드렸다시피 음극재로서 구조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 마의 94% 벽, 하이니켈 94% 벽이 몇 달 동안 지금 뚫리지를 않다가 이번에 이제 국내 SM랩 쪽 지금 이제 뭐 IPO 시동을 걸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초고순도의 이 98%짜리 하이니켈이 개발이 되게 되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굉장히 이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한계치에 도달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극재 같은 경우는요. 에너지 밀도 주행 거리, 그러니까 이제 이 배터리 출력을 담당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극재 같은 경우는 충전 횟수 등, 그러니까 배터리 수명을 담당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90% 이상의 초고도 하이니켈이 도입이 되게 되면서 양극재로 할 수 있는 에너지 밀도의 개선이 한계치에 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차세대 음극재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이 음극재가 수동적인 그냥 리튬 이온을 받아드는 수동적인 역할만 했다라고 하면은 이 음극재 자체가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이 음극재 자체가 배터리 성능을 올릴 수가 있는 이 차세대 음극재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 밀도가 개선이 되게 되면서 충전 속도를 차별화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기차랑 내연기관에서 전기차가 조금 계속적으로 기술적인 한계에서 밀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충전 문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뭐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를 가도 한 5분 정도 안에 내연기관 같은 경우 휘발유를 만땅을 채울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밤새 충전기에 꼽아놓고 계속 이제 충전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급속 충전이 굉장히 중요한 전기차 보급에 아주 가장 중요한 이제 토픽으로서 떠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술적인 이런 한계치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급속 충전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리튬 이온 배터리가 처음에 생산을 할 때 이제 이 충전을 할 수 있는 한도치가 설정이 됩니다. 이 한계치가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폐배터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속 충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배터리 수명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최대한 급속 충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40분, 50분 정도는 지속적으로 걸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하면 휴게소를 한 2번 정도는 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차세대 음극재를 통해서 양극재의 한계치,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를 추가적으로 높이면서 충전 속도를 차별화하는 게 지금 이 차세대 음극재로,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소재의 무게초가 양극재 쪽에서 음극재 쪽으로 지금 이동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음극재 신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충전 속도의 한계 극복 열쇠를 진 이 음극재, 이 전기차의 끝판왕을 찾아라. 현재 글로벌 2차 전지 음극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국산 흑연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흑연 같은 경우도 천연흑연, 인조흑연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냥 자체에서 채굴해서 쓸 수 있는 천연흑연이 더 싸겠죠. 그리고 이제 이 천연흑연이 에너지 밀도까지 더 높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술적인 한계상 음극재 성능이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스웰링 현상, 그러니까 배터리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스웰링 현상, 일명 부풀어 오른다라는 거죠. 스웰링 현상이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으로서 부각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는 이 스웰링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팽창 억제 물질을 섞어서 음극재를 안정화시키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음극재를 안정화시키면은 시킬수록
더 성능이 좋은 음극재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음극재를 토대로 에너지 밀도, 배터리 성능을 올릴 수가 있는 이런 내용에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배터리 수명을 극적으로 개선을 시켜서 여기에다가 이제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고속 충전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수명이 100번이다라고 하면은 고속 충전 몇 번 하면은 이게 끝나버리게 되는데 수명이 1000번, 5000번 된다라고 하면은 고속 충전이 그래도 몇백 번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속 충전이 더 가능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흑연 같은 경우는 한계치에 도달을 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 리튬 이온 배터리가 어떻게 작동이 되냐라고 하면은 충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 리튬 이온이 음극재 쪽으로 쭉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음극재가 리튬 이온 양이온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음극재가 꽉 붙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극재가 배터리 저장 용량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출력을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꽉 차가지고 튕겨내버린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흑연계의 음극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흑연 음극재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저장 용량이 용량적 한계에 도달을 해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흑연이 터져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세대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음극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그러면서 아직 양산이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2-3년 안에 빠른 시일 안에 양산으로 돌입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바로 이 실리콘 음극재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충전을 할 때 얘가 이제 흑연 쪽으로 리튬 이온이 붙어가지고 얘가 이제 이 흑연이 구조적인 안정성으로 딱 이 양이온들을 딱 잡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들어오면은 들어올수록 흑연이 터져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징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 이제 실리콘이 흑연을 이렇게 딱 감싸주게 되면서 실리콘을 구조적으로 안정하게 지금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서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뭐다? 양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미 양산을 넘어서 아주 이제 뭐 기하급수적인 가장 큰 성장을 기록을 할 수 있는 성장 시기로 지금 돌입을 한 반면에 이 지금 차세대 음극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일부 고급 라인에 몇 퍼센트 첨가만 되고 있을 뿐이지, 이게 지금 양산이 이제서야 국내 대기업들이 양산 설비를 수천억 1조 2조 들어가면서 이제서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아직 안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실리콘 음극재가 핵심 소재로서 부각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실리콘 음극재가 현재 지금 개발 경쟁이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급속 충전, 배터리 수명, 급격한 저하를 일으킨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은 배터리 수명이 급격하게 저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수명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급속 충전도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급속 충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전기차 확대의 마지막 장애물이다. 가장 높은 장애물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양극재는 점점 이제 내연기관과 가격 격차가 줄어들고 있죠. 내후년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 더 싸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시점이 이제 전기차 부금의 핵심적인 구간이 되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글로벌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흑연 대비 에너지 밀도가 10배가 높고요. 충전 횟수가 10배 이상 상승을 하게 된다. 에너지 밀도가 흑연 대비를 해서 실리콘 음극재가 10배가 높다 보니까
양극재의 에너지 밀도 한계치를 뚫고 그 자체 배터리 성능을 높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충전 횟수가 10배 이상 상승, 그러니까 배터리 수명이 10배 이상이 상승을 하게 되다 보니까 급속 충전을 더 많이 쓸 수가 있는, 굉장히 마지막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급속 충전 속도를, 그러니까 100% 완충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한 20%에서 80% 사이, 이 정도만 채우는 거를 지금 이제 배터리 그 전기차 업체들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20%에서 80%까지 5분 안에 획기적으로 단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거의 내연기관이 주유소 가가지고 이제 만땅 채우는 것도 한 5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단점이 이제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주 핵심 소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배터리 소재 중에 양극재에서 차세대 음극재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성능 음극재를 탑재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5분 사이에 충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양극재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음극재로 결정이 된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당장 그제죠. 상원 쪽에서 이제 미국 상원 쪽에서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를 하는 일명 인플레이션 대응 법안, 일명 지금 이제 이 긴축 대응 법안, 기후 대응 법안, 이게 지금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러면서 대통령 서명까지 진행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흑연 생산의 60-70%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500조짜리 엄청난 이 법안을 펼쳐지게 되면서 중국의 배터리 소재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1,000만원짜리 보조금 지급이 당장 내년부터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쓰려고 안 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라고 하던가 유럽이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이 CATL 등의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 내수를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LG에너지 솔루션에 지금 이제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중국 배터리들 같은 경우는 중국 이 전기차 시장 안에서만 이제 확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 전기차 시장이 글로벌 전기차의 판매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중국 배터리가 지속적으로 조금, 특히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배제가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급이 당장 내년부터 중단이 되기 때문에, 당장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현대차 그룹이 단기적으로 조금 차질을 빚을 수가 있겠다. 근데 이제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노조 쪽에서 잘 협상을 해주지 않을까, 이 정도로 지금 언급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배터리 업체 그리고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 이 음극재 국산화에 대대적인 수혜를 받겠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세대 음극재 적용 확대를 통해서 중국 중심의 배터리 공급망을 탈피를 하겠다.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를 포함이겠지만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향후 완성차의 주도권이 아시아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배터리 내재화를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유럽의 배터리 공장들, 그러니까 유럽 배터리 스타트업을 수십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키우려고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장비들이 전부 다 국산 장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기술적인 한계치에 유럽 같은 경우는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리콘 음극재가 400배 이상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4년 후에 400배가 된다. 실리콘 음극재 시장 경쟁이 본격화가 되고 있다. 음극재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2030년까지 연평균 39%로 굉장히 어마무시한 고성장을 펼쳐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2025년 11%, 2030년에 25%로 실리콘
실리콘 음극재가 비중이 전체 비중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2021년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10,000,000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2025년 42억 달러까지 400배 이상으로 지금 이 실리콘 음극재가 시장이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 같은 경우는 양산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서야 양산 설비가 들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이제 수천억, 수조 원이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빠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2024년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인 음극재 양산 캐파가 확보가 되게 된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양 실리콘 음극재 수주가 임박하고 있어요. 파나소닉 외국 기사를 하나 따왔었는데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4680 원통형 셀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이 중대형 원통형의 구조적인 안정성으로 실리콘 음극재 없이 지금 이 에너지를 용량을 비교적으로 5배 이상으로 낼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까봐야 되겠죠. 파나소닉은 지금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테슬라 배터리 제공을 하는 이제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을 한 4680 원통형 셀을 2024년 상반기 때 양산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나소닉이 테슬라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 계획이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었던 이유가 이 실리콘 음극재 때문이었어요. 아무래도 다른 업체 대비를 해서 비교적으로 성능이 좋은 그런 내용들을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정에 있어서 상반기 정도까지 양산 계획을 미뤘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2023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에 파나소닉보다 먼저 4680 원통형 셀을 양산을 계획입니다. 이거 누구로 가겠습니까? 무조건 테슬라로 가겠죠. 올해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을 근데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지금 이 23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음극재 양산이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일부 설비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기는 하겠지만 아직 원하는 캐파만큼 충당이 되지는 않겠다. 그리고 이제 완벽한 기술 적응도 이루어지지를 않은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때 그냥 시제품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놓고 보신다라고 했을 때 아마 2023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이 실리콘 음극재를 도입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투자자 여러분들에서는 중요한 토픽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 하반기 때 양산을 하려고 하면은 내년 초부터는 투자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 실리콘 음극재 시제품 등의 대형 호재들이 발생이 이제 굉장히 튀어나오는 시기가 이제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이 향후 한 두어 달 정도 동안에 실리콘 음극재라는 내용들로서 굉장히 토픽들이 많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슈들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부양 같은 경우도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대표적인 유럽의 좀 이제 럭셔리카죠. 포르쉐가 이제 자체 100% 전기차로 볼 수 있는 이 타이칸 굉장히 고급 전기차 타이칸을 지금 내놓는 상황에서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를 하면서 다른 전기차 대비를 해서 굉장히 이제 이 충전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대주전자 재료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포르쉐 쪽으로 지금 납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포르쉐 순수 전기차 타이칸에다가 이제 이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가 됐고요. 2019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이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를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는 급속 충전으로 20분 만에 완충이 가능해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현재 이제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는 5% 10% 정도 10%가 안 돼요. 지금 하이 싱글도 안 되고 5%에서 한 6%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 10% 실리콘 음극재를 함유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 스웰링 문제 개발 방향성에 따라서 얼마나 이 스웰링 문제를 획기적으로 잡을 수가 있는 첨가제가 개발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실리콘 음극재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5%에서 10% 단위에서 20% 이상으로 이게 실리콘 음극재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5분 내에 완벽 급속 충전이
진행이 되게 된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종목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SK그룹이다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이 실리콘 음극재 캐파를 국내에서 최선두로서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쪽의 실리콘 음극재 개발 업체인 그룹포틴, 얘와 이제 돈을 투자를 해서 이제 SK그룹 쪽이 이 그룹포틴 쪽에 그 지분 같은 경우도 10% 정도 직접 인수를 하고요. 지금 이제 SK머티리얼즈와 그룹포틴이 수천억을 퍼부어가지고 국내 공장에다가 1조 넘는 금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상주 지역에다가 이제 2,500억 투자 음극재 공장을 증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8,500억 투자 협약이 진행이 됐는데 실리콘 음극재 개발 방향성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2,500억,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룹포틴 같은 경우는 5천억 정도 추가 투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 SK머티리얼즈 쪽과 음극재 공장으로서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2조 원에 육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그룹포틴 테크놀로지스와 합작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공장 진행을 했고요. 8,500억 투입, 그리고 2,500억 올해 추가 투입에다가 지금 그룹포틴이 미국 쪽에다가 5천억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마무시한 돈이 실리콘 음극재 지금 생산 공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2024년 양산 예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캐파에 있어가지고 선두를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 추가 출자가 필요를 할 겁니다.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터지게 되면은 양산도 안 됐는데 이렇게 수천억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중국의 음극재 시장에서 완전 독과점으로 중국이 먹고 있는데 이 정도로 투자를 퍼붓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어느 정도 기술력이 확보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에 추가 출자가 나와주게 되면서 수천억 수조원이 이 실리콘 음극재 생산을 하는 과정, 심지어 지금까지는 음극재가 배터리 비용에서 10% 남짓밖에 안 드는 13% 정도 이제 들었다라고 하면은 실리콘 음극재가 비싸지게 되면서 어차피 미국에서 전기차 한 대에다가 1,000만원씩 지원을 받으니까 이게 실리콘 음극재가 비싸지게 되면서 양극재에 맞먹는 저로 금액대 규모가 커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 출자를 통해서 결국에는 음극재 캐파가 지속적으로 투자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SK 지주사가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자금 조달 여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겠죠? 에코프로비엠 아니냐?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로서 분할을 해가지고 나왔지만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지주사 에코프로를 통해서 이제 유상증자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회사채 발행을 하고 하던가 수천억을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양극재 캐파를 국내 1위, 세계 2위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SK 쪽에다가 자금 조달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당장 1년 전, 2년 전까지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였습니다. 시총 한 3조 정도 됐었던 것 같고요. IT 쪽에서 이제 1위였죠. 근데 지금 이제 SK머티리얼즈 쪽이 SK 쪽으로 합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SK 쪽이 양극재, 음극재, 동박, 그러니까 2차 전지 차세대 첨단 소재를 이 SK 쪽으로 전부 다 모았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SK 10배 성장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SK 사장이 지금 이제 주총 나와가지고 주가 200만원 달성한다, 온 힘을 퍼붓겠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장난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다 삼성이랑 SK 쪽으로 다 모여 있어요. 객관적인 수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200만원 달성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이제 첨단 소재 개화에 따라 가지고 매출 캐파가 늘어나겠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을 굉장히 많이 가져올 수가 있겠다. 이 내용들이 계산이 섰으니까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SK 지금 2025년 주가 200만원으로서 10배 성장 지금 자신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머티리얼즈가 이쪽으로 지금 유지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SK그룹이 이 SK라는 회사가 그냥 단순 지주사가 아니라
이 바이오도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첨단 소재, 수소도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전문 가치 투자 지주사로서 성장 목표를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첨단 소재, 바이오, 그린, 디지털, 디지털 같은 경우 이제 SK텔레콤들이 모빌리티나 통신 쪽으로 이제 사업을 4차 산업 쪽으로 개화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해당 이 4대 핵심 사업으로서 SK그룹 여러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보셔야 된다. 특히나 말씀을 드렸었던 실리콘 음극재 탑티어 SK머티리얼즈가 합병됐다, SK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주가 200만원, 현재 지금 20만원대니까 10배 성장 자신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사례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합병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규모 M&A에서 SK그룹 같은 경우 성공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기존에 8,500억짜리 실리콘 음극재 그 공장을 진행을 했다가 한 방에 그냥 캐파를 50%가 올려버리는 2,500억이 추가 투자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룹14 쪽에서 5천억 돈까지 지금 받아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룹14 같은 경우 지분도 SK 쪽에서 10%를 확보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주사로서가 아니라 주식으로서 하나의 기업으로서 이제 이 SK를 조망을 받아야 되는 2차 전지 소재, 첨단 소재 기업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위주의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포스코 그룹 쪽에서 500억을 투자를 해서 원래 포스코 그룹이 지금 이제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강화를 한다라고 하면서 일진 머티리얼이 지금 이번에 매물로 나왔었죠. 동박 쪽으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인수를 하겠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 안 하고요. 500억 투자를 하면서 실리콘 음극재 스타트업 테라테크노스를 인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지분을 100%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테라테크노스가 사명이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으로 사명이 변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회사가 될 수가 있겠죠. 특허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금 이제 이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 지금 타업체 대비를 해서 생산성 3배 이상을 캐파를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 연내에 실리콘 음극재 공장이 증설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 상반기 양상 계획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포스콘 실리콘 솔루션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음극재 공장을 짓겠습니까? 결국에 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회사채는 포스코 케미칼 거, 포스카 거를 팔아가지고 포스코 케미칼이 해당 이제 음극재 공장들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음극재 위주의 밸류 체인. 당장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어마무시하게 또 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 타이밍이 찍어 들여가지고 포스코 케미칼은 이 무거운 주식이 40%가 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짚어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이 전고점 구간을 요즘 추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방에 돌파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한 방에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전고점 구간을 돌파 지지 구간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를 돌파 지지를 잡는다라고 하면 이 자리 첫 번째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장기 추세선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추세선으로 놓고 봤을 때 13만원대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매수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잡으셔도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이제 지금 너무 세게 가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한 방에 전고점 돌파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럴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여요. 그래서 해당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탑픽으로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꼭 가져보셔야 되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실리콘 음극재 협력사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근데 캐파는 2,000톤, 3,000톤 수준입니다. 연간 실리콘 음극재 가공 기술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과 실리콘 음극재 함유 50%를 올리는 지금 개발을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르쉐 타이칸에다가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타이칸 쪽으로 납품 들어가는 배터리가 CATL 쪽으로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뭐 이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섹터다 보니까 뭐 중요하겠다. 근데 대신에 이 대주전자 재료는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좀 의문인 부분이 있어요. 의문인 부분. 지금 이제 시설 투자를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진행을 해야 돼서 투자 금액이 너무 부족한데 이 없는 살림에 100억대를 자사주 매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타이밍에 했다라는 거죠.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 부양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 어떤 대규모 이슈가 있다, 실리콘 음극재 엄청난 기술력을 확보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지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뭐 LG에너지솔루션의 협력사일 뿐이지 무기업으로서 자금을 포스코나 뭐 SK처럼 대줄 수 있는 회사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 지금 양극재 시장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LNF가 에코프로미엠한테 밀리고 있는 게, LNF 자체가 지금 이제부터 돈을 벌고는 있지만 쩐을 대줄 지금 이제 뭐 지주사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는 내놓으면은 사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LNF 같은 경우는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주주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유상증자를 계속 때려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단계적으로 이 실리콘 음극재가 본격적으로 생산 궤도에 올라가면서 매출 실적이 2024년부터 이제 나오게 될 건데 이때 사면 안 되겠죠. 지금 양극재가 올해부터 해가지고 대박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대폭발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적자 나오고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 재료가 이제 뭐 수천억대 그런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캐파를 늘려 나가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굳이 없는 살림에 100억대 자사주가 매입이 들어갔다는 거 자신 있나? 자신 있냐? 지금 이렇게 조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MK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 SDI 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원래는 삼성 SDI가 기술 양도를 해줘가지고 한솔케미칼을 통해가지고 이 실리콘 음극재를 받으려고 했는데, 한솔케미칼이 기술을 삼성한테 받았는데 이거를 지금 공급망을 다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회사한테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기분이 굉장히 언짢죠. 그래서 얘를 그냥 아예 탈락시키고 기술을 뺏어버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MK전자 쪽이 1차 협력사로서 굉장히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지금 MK전자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음극재 파일럿 라인이 가동이 되고 결국에 이거를 삼성 SDI와 기술 협력을 통해서 괜찮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내년 양산 설비 투자가 본격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뭐 파일럿 라인 없이 단기적으로 생산을 한 MK전자의 시제품 같은 경우 당연히 삼성 SDI 쪽에서 받았습니다. 그걸 토대로 이제 이 1차 협력사로서 고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확률이 높겠다. 만약에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한솔케미칼한테 줬었던 기술을 MK전자한테 이제 줄 수가 있겠죠. 삼성 SDI는 지금 이 나노 사이즈의 실리콘 음극재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이 삼성 SDI의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지원이 삼성전자 쪽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산하에 기술 연구소가 있죠. 이쪽에서 나노 기술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뭐 전고체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도 이 나노 기술력, 반도체 적층 기술을 이 2차 전지에다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이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도 나노 사이즈로 지금 이제 흑연에다가 발라버려가지고 실리콘 음극재 함유량을 높이는 기술력을 현재 지금 삼성 SDI 쪽에서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에 지금 삼성 SDI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서 나타내기 때문에 향후 지금 이런 그림들이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에 삼성 SDI 이 배터리가 탑재가 됐다라고 하면은 아주 최첨단 초고급의 전기차다, 이런 이제 수식어가 붙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MK전자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뭐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음극재 캐파가 양극재 캐파에 비교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몇 배가 이제 양극재가 될 건데, 그래도 지금 태초부터 시작이 되는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로서,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양극재의 이 기술이 굉장히 이제 고도화에 올랐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를 통해서 배터리의 성능을 이제는 올릴 수가 있는 한계치가 도달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이제 결국에는 배터리 성능에서 지금 이제 급속 충전으로서 2차 전지의 무게추가 굉장히 확 기울게 되고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세대 음극재로서 실리콘 음극재 여러분들이 반드시 2차 전지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종목들이 탑픽인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해당 부분들 준비를 해드렸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로봇 보고서, 여기서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상한가도 많이 나오고 50% 넘는 수익들도 많이 나왔었죠. 이 보고서 어디서 받으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카카오톡 이런 거, 뭐 은행 같은 거 어플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이 구글 플레이 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한글로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시면은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어플리케이션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도요, 그리고 안쪽에서 정보 이용을 하시는 거 전부 다 100%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지금 진행이 되는데, 급등 타이밍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여기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단에 별표 필도 미래산업 로봇 보고서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이거를 클릭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 이거 다운로드 받는 것도 무료입니다. 지금 이제 급등 타이밍에서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로봇 보고서 뿐만이 아니라 당일 상한가 예상되는 종목들, 급등 예상이 되는 종목들 매일같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투데이를 통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장 전에 9시 전에 장 열리기 전에 오늘 장 열리기 전에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 이쪽에서 이제 정리를 드려서 한 8시 40분, 8시 50분쯤 미리미리 올려드립니다. 가볍게 읽고 가실 만한 내용들. 지금 이제 뭐 급등 추천주 종목들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당장 어제 올려드렸었던 종목이 한신기계 종목이었죠. 한신기계 종목 뭐 올라갔나 한번 볼까요? 뭐 많이 올라간 거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뭐 수익을 누리실 수 있을 정도는 지금 이제 어제 뭐 시가 정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이제 좀 올라갔죠. 오늘 이제 한 9% 정도 올라갔는데 추가적인 상승세를 뭐 노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기적으로 먹고 다음 종목 지금 이제 급등 타이밍 다음 종목 또 노려 보실 수도 있고요. 뭐 그제 종목도 한번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8월 9일이죠. 사마알미늄입니다. 사마알미늄.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가지고 뭐 많이 올라간 거는 아니지만요. 대략적으로 한 25% 정도 올라간 것 같네요. 지금 이제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이제 급등 타이밍 쪽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로봇 추천주, 삼성 무인공장 수혜로서의 코닉 오토메이션 찍어 드렸었죠. 코닉 오토메이션 뭐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고 나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고 이 거래일 만에 이제 60% 이렇게 이제 대박 종목들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이제 삼성 로봇 영상 말씀을 드리면서 유튜브에서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스펙 합병 상장하고 나가지고 수개월 동안 지금 이제 횡보만 진행이 되다가 이번에 첫 번째 타이밍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번에 빠방빵빵 터져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얘가 지금 상한가 몸통 쪽으로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N장 파동으로서 한 번 더 도전을 하실 수가 있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 종목도 추가적인 타이밍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이 100%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무료 주식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도움들 받으시길 바라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